오늘은 천성검사로 풀어본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천성을 알아보고 싶으면은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육각나라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찾아보면 직접 자신의 천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요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찾기가 쉬우실 텐데 4번이라는 건 뭐냐면 그 3번을 밑으로 내리세요. 좀 밑으로 내리면은 4번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빨간 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그 빨간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천성검사는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알고 싶으시면은 이 사이퍼 저 책을 사서 보시면은 저 안에 그 해석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저걸 책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천성도 알 수 있고 또 이 가족들의 천성이라든가 또 아니면 거래처 등 많은 사람들의 특성을 직접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들과 싸울 사람인지 여러분들 속여먹을 사람인지 이게 전부 다 나옵니다. 나를 속일 사람인가 아니면 나에게 득이 될 사람인가 와 같은 특징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필요한 사람과 해가 되는 사람을 구별하고 싶으면 이 천성검사를 통해 알아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그 송창식이 같은 사람 밤늦게까지 새벽 4시, 5시까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천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습관도 아니에요. 그건 천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한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게 게을러서 어떡하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해라 하고 시키면은 그것은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은 능률이 오르질 않아요. 새벽에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하면 졸려서 일을 못합니다.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끝내는 자기 천성대로 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하늘이 내린 영도자, 지금 우리가 이 하늘이 내린 영도자라는 걸 지금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도자 역시 다음과 같은 천성을 타고나야 됩니다. 하늘이 내린 영도자라는 사람은 어떤 천성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천성을 갖고 태어나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은 하늘이 내린 영도자의 천성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에 이 대선 후보자인 홍준표 씨, 윤석열 씨 그리고 원희룡 씨에 대한 천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늘이 내린 인물은 다음과 같은 천성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요즘 시대는 파동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천성검사 또한 파동문명 시대에 해당되는 별자리 중에서 파동문명 시대에 잘 될 수 있는 별자리가 뭐냐면 첫째는 물병자리, 또 두 번째는 사수자리, 그리고 염소자리가 그 대세입니다. 다른 자리도 있지만 물병, 사수, 염소가 그 대세입니다. 파동문명 시대가 아닌 시대에는 그때마다 거기에 따른 별자리가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물병자 시대예요. 어차피 물병자 시대이고 그에 따른 별자리도 물병자 시대에 잘 맞는 별자리도 물병자리, 사수자리, 그리고 염소자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염소자리와 사수자리는 물병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물병자 시대에 잘 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물병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별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잡지나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별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먼저 이 물병자리는 최소한 남들보다 50년은 앞서가는 천재들로서 너무 앞선 생각에 치우쳐가지고 이 현실을 망각하면 그 이상은 아무런 성과가 없이 그런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게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가 현실을 모르고 너무 앞서가는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그냥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이른바 부름 잡는 사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 물병자리는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요. 물병자리는 바람과 같은 거기 때문에 너와 나의 경계가 없어서 원하면 세상 모두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린 인물에는 물병자리가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또 사수자리, 이 사수자리는 넓게 퍼져나가는 힘을 갖춘 자리로서 넓게 퍼져나갑니다. 숲은 보지만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멀리 보고 퍼져나가는 건 잘하는데 일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엄청 크다, 뭐 엄청 많다, 이건 아는데 뭐가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게 사수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염소자리는 눈앞에 목표를 설정하면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 목표를 설정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자리는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데를 다 차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염소자리입니다. 아셨죠? 때문에 하늘이 내린 인물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적합한 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셨죠? 그리고 또 다음에는 별자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옛날에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만든 피타고라스의 넘버입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이 천체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피타고라스 넘버를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피타고라스 넘버라고 합니다. 피타고라스 넘버는 총 11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최고를 뜻하며 통일을 하는 수입니다. 1번이 가장 강해요. 그 다음에 점점 뒤로 갈수록 기운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럼 1번 다음에는 또 뭐냐? 1번 다음에 강한 것은 3번이에요. 근데 1번하고 3번이 어떻게 다르냐? 3번은 사다리를 오르듯이 눈앞의 목표를 하나하나 정복해가는 타입이라면 그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급 받는 사장들이 대부분 3번입니다. 그렇다면 1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를 해내는 그런 리더의 기질이 있는 것이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세 가지 별자리 중에 1번 피타고라스를 가지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늘이 내린 인물은 바로 1번입니다. 아셨죠? 다음은 코스모스 넘버로, 이 코스모스 넘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중국의 황실에서 전해 내렸던 비방입니다. 이 코스모스 넘버는 황제가 될 사람도 알 수 있으며 또 황제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황제가 될 수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나중에 이 황제를 꺾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내려왔던 비방입니다. 이 코스모스 넘버는 세 가지 숫자로 되어 있는데 숙명, 첫 번째 숫자는 숙명,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숫자는 운명, 그리고 세 번째는 겉으로 나타난 외관을 구별해서 어떻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외관이라는 건.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숙명, 정해져 있는 틀이 그렇다 이겁니다. 정해져 있는 어떻게 생겼다 라는 거고, 운명이라는 건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숫자는 그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이 황제가 될 수 있는 아이를 가려냄과 동시에 그와 같은 운명을 타고난 아이를 미리 발견해서 제거하는 데 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로 태어날 애가 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황제가 될 수 있는 번호, 즉 우리가 찾는 하늘이 내린 번호는 353입니다. 하늘이 내린 인물이 바로 353이에요. 이 앞에 3은 숙명, 가운데 5는 운명, 그리고 나머지 3은 겉에서 보이는 외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숙명번호 3은 무엇을 뜻하냐면 선구자, 또 무슨 기발한 발상, 또 성취, 또 임기응변, 또 찬스를 잡는 민첩함,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고자 하면 무엇이나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숙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3번은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좋고 임기응변도 빠르고 또 성취도 잘하고 발상도 하고 또 선구자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3번입니다. 세상과 나를 하나로 생각하며
3번은 세상과 나를 하나로 생각해요. 나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 자기 거예요. 그런 쉽게 말하면. 하나로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해낼 수 있는 그런 성취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다 해요. 본인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는 그 성취욕은 곧 세상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하면 그게 세상을 위하는 길이에요. 왜냐면 나랑 세상이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위하면 그 결과는 나를 위하는 것이 되고, 나를 위하면 그 결과는 세상을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때문에 나라를 건국하기도 하고, 나라를 새로 세우기도 하고, 또 회사나 조직을 설립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3번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3번은 그렇게 생긴 거고, 운명은 뭐냐? 운명 번호가 5번이에요. 이 5번은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3번이 운명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3번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색깔이 없이 파워가 보통 다른 번호들에 비해서 파워가 한 3배 이상 더 셉니다. 그래서 5번은 제왕의 자리로 만인 위에 서는 기계를 뜻합니다. 사람 위에 서는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황제죠. 5번은 색깔이 없는 순수한 파워로 숙명번호 3을 막강하게 실현시켜주는, 현실화시켜주는 그런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운명번호가 색깔이 없는 투명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일 때도 뭐가 보이겠어요? 그냥 3번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외관 역시 3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5가 들어가면 전부 다 앞번호가 그대로 나와요.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이 코스모스 넘버가 353이 아니고 334예요. 숙명도 3이고 운명도 3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숙명이 그대로 운명 행동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본의 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생긴 숙명이 3인데 운명까지 3이면 그대로 융통성이 없게 자기 뜻만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옳고 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상대방한테 반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강하기 때문에 반감을 일으켜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334는 꼭 싸워요. 사람들하고. 반역자가 꼭 생겨요. 이른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334예요. 그래서 353하고 334는 이렇게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 라이프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라이프 패턴. 라이프 패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라이프는 말 그대로 이 살아가는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형식. 예를 들면 엇박자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엇박자형은 좌로 가자고 하면 우로 간다고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늘이 내린 인물은 이 엇박자는 안 되고 하늘이 내린 인물은 자기 자리형.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대통령인 사람은 자기 자리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또 빨판형, 또 아니면은 바로 여기형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형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자리형이나 빨판형이나 그 다음에 바로 여기형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빨판형이라는 건 뭐냐면 빨아당긴다는 뜻인데, 빨판형은 파동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입자적인 계산이 아니라. 그래서 빨판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오기 위한 계산을 뜻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뜻하면서 입자적인 계산이 아닌 파동적인 계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계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면 저것이 나한테 딸려온다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빨판형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패턴은 이 먹어서 섭취하는 이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리비리하게 보여도 에너지 패턴이 강한 사람은 강한 거예요. 위에 열관 천성, 앞에 열관 천성이 다 좋아.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다 돼 있어. 천성이 다 좋은데 에너지 패턴이 약하면 그것은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반대로 강한 에너지 패턴을 갖고 있으면, 위에 천성은 별로 안 좋아도 강한 에너지 패턴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난관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패턴이 약한 사람이 나는 못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에너지 패턴이 약한 사람들은 뭐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못한다 그래요.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근데 강하면은 어떤 난관도 다 해결합니다. 이게 에너지 패턴이에요. 에너지 패턴은 총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강력한 힘을 쓸 수 있는 에너지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2가지는 돼야 돼요. 아셨습니까? 첫째, 활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활력은 최고의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활력 있는 사람은 숙달이 빠르고 빨리빨리 숙달을 해요. 그리고 뭐든지 활력 넘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냥 에너지예요. 그 대신 빨라요. 이 사람이 하면. 활력 있는 사람은.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2번째는 황제입니다. 황제는 역시 최고의 힘으로 남한테 고개 숙이지 않으며 뛰어난 계략과 리더의 기운으로 언젠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거기에 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이 우두머리가 돼요. 또 하나는 창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창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독립심이 강한 창업주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독립심이 강한 창업주들이 학력은 별로 낮아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창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출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출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피타고라스 남법 3번이면 대부분 출세가 나옵니다. 이 출세들은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는 추진력이 강한 타입입니다. 그 대신 출세는 반드시 보이는 것만 해요. 창건은 안 보이는 것에서도 지가 해내는데 출세는 보이는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셨죠? 하늘이 내린 인물은 이 중에 최소한 2개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개는. 가능하면 황제나 창건이 좋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 대선 후보들의 천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제시한 하늘로부터의 천성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며 누구를 찍어야 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보시면은 저것이 옛날에 TV 연속극 모래시계를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저게 상당히 인기 있었던 TV 드라마입니다. 저 모래시계의 실존 인물이라고 하며 저기 이제 검사가 나와요. 저기 그 실존 인물이라고 하며 그래서 그 실존 인물이라고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홍준표 씨입니다. 물론 저 극하고 완전히 100%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홍준표 씨를 놓고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모래시계예요. 그래서 저 모래시계 때문에 홍준표 씨는 유명해진 거예요. 이 검사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그는 홍준표 씨의 천성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이 첫 번째 우리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천성검사는 대부분 자기 생일이 일정해야 됩니다. 근데 생일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 그래, 그걸 뭐 이렇게 숨길 거 뭐 있어요, 그거. 물론 뭐 어렸을 때는 뭐 나이를 좀 마케하기 위해서 뭐 숨길 수는 있지만, 그 굳이 숨길 필요 없잖아요. 저 뭐하러 숨겨요, 저런 걸. 이 홍준표 씨의 생년월일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떠돌아다니는 게. 그래도 나는 가능한 한 본인을 위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홍준표 씨 캠프에 연락을 해봐, 전화를 했다니까, 뭐 내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전화해보니까 그 연락받는 아가씨가 매정하게 알려줄 수 없다면서 전화를 끊어서 뭐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단 저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 홍준표 씨도 꼭 저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위에 천성검사로 풀어보면 홍준표 씨는 사수자리에 피타고라스 넘버는 9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별자리는 사수자리엔 들어가 있어요. 근데 피타고라스 넘버는 9번입니다. 사수자리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숲은 보지만 나무를 보지 못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만큼 크다 뭐 이런 걸 봐요. 그런데 나무를 보지 못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심하게 있는 자체를 눈여겨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나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서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별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래서 본인이 파악을 하지 못해서 실수가 많으면은 비서나 매니저는 반드시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본인이 꼭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늦게까지 새벽같이 일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 사람은. 그 송창식이 같은 사람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침에 일하는 사람을 자기가 채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남바는 9번입니다. 9번. 이 9번은 감수성이 예민한 성격으로 이상주의예요. 9번은 이상주의, 또 철학 같은 걸 좋아해요. 나름대로 철학을 좋아하며 때때로 그 현실 사회의 절망감을 느끼면은 더욱 이상적 세계에 몰두하는 편입니다. 이상적인 건 좋은데 현실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말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도 않을 걸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하는 일이 도리어 상대방이 언짢게 생각하거나, 본인은 저 사람을 위해서 했는데 상대방은 언짢게 생각해. 왜냐면 이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봉사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봉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9번은 이미지에 약합니다. 이미지에 약하다는 건 뭐냐면 이미지를 잘 모른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금이라는 건 노란 것이다. 노란 컬러가 나오면 이게 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노란 똥을 보여주면 그러면 홍준표 씨는 뭐라 그러냐? 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남부 9번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홍준표 씨의 피타고라스 남바는 그렇고, 이제 코스모스 남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황제, 중국 황실에서 쓰는 남바는 187입니다. 그리고 라이프 패턴은 엇박자예요. 그래서 굳이 코스모스 남바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따질 필요가 없느냐? 엇박자, 라이프 패턴이 엇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엇박자 아까도 얘기했죠. 홍준표 씨는 정치인으로서 최고의 결정은, 아마도 결점이라고 했다면 홍준표 씨의 결점은 엇박자가 최고의 결점일 것입니다. 엇박자는 그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타입을 엇박자라고 그래요. 산에 가자고 하면은 또 바다로 간다 그러고, 고속도로로 가자고 하면은 혼자서 따로 북도로 오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따로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게 아마 홍준표 씨의 가장 큰 결점일 겁니다. 때문에 함께 뭉쳐야 하는데 뭉치려고 하면은 할수록 분산되어서 통일을 할 수 없는 결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을 갖다 확 돌아가시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태어난 신은 알 수 없으나 에너지 패턴에는 활력이 하나 있습니다. 활력은 강한 거죠. 그래서 홍준표 씨는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런 배짱이 있어요. 그리고 이 홍준표 씨는 특별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걸 홍준표 씨 모르면 영원히 대통령 못합니다. 왜냐면 대부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 되면 자기가 된 것 같이 막 기뻐져요. 지금도 막 지지율이 올라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 같은 마음을 먼저 먹으면 안 됩니다. 다 된 듯이 저렇게 대통령이 된 듯이 기뻐하면은 그게 바라면 자기 영혼이 그렇게 되면 현실을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결과가 반드시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대통령이 되는 순간까지는 절대 방심하지 말고 기분을 자제하여 숨죽이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그때는 다행이다 이렇게 돼야지, 야호 만세 하면 또 되기도 전에 만세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만세로. 아셨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홍준표 씨뿐만 아니라. 왜냐면 홍준표 씨는 전에도 그랬고 이렇게 당당한 대통령, 무슨 대통령 다 된 것처럼 저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양반 조금 좋으면은 괜히 흥분해가지고 저렇게 다 된 듯이 저래요. 저러면 현실은 날아가 버려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있는 분은, 이분은 윤석열 씨죠. 이 윤석열 씨는 조국 씨 덕분에 유명해진 정치인입니다. 원래는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문재인 정부의 반감을 일으켜서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의 천성검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에너지만 조금 약하지. 근데 이 윤석열 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건 뭐냐? 이 사람은 정치가로서의 능률 확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능률이라는 게 뭔지 알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판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쪽에서는 안 해봤어요. 이 검사하고 정치하고 틀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될까 이 생각은 안 해봤어요. 지금 어떻게든 저 문재인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없을 것입니다. 문 정부와 싸우는 것만이 미래의 한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또 미래의 한국은 어떤 한국을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청사진이 없이 문 정부와 싸우는 것만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윤석열 씨의 가장 큰 그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윤석열 씨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생각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많이 그래도 정치판에서 그래도 쉽게 말하면 굴러 먹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왜냐면 하는 법이 틀리잖아요. 그거 나름대로 그걸 터득해야 되는데 그걸 터득하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윤석열 씨의 천성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씨는 천성검사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고 그런데 윤석열 씨만큼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씨는 홍준표 씨와 마찬가지로 사수자입니다. 넓게 다 봐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남보가 1번입니다. 피타고라스 남보는 퍼져나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나로부터 퍼져나가고 나한테 끌어오게 할 수 있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사수자리 1번. 이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또 라이프 패턴. 라이프 패턴도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안성맞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좋아요, 지금. 코스모스 넘버는 47입니다. 숙명번호가 4, 운명번호가 7. 그 다음에 2번은 뭐 안 따져도 됩니다. 겉보기에 이렇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 숙명번호가 뭐냐면 4라는 게 뭐냐면 4가 문제점이 뭐냐면 4가 앞, 뒤를 가릴 줄 몰라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4번이. 이걸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걸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느냐? 그렇게 하는 윤석열 씨를 보면 국민들은 뭘 느끼느냐? 아, 저 양반은 머리가 상당히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앞뒤를 헷갈리게 되면은 남들이 볼 때는 머리가 나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결점이라면 결점이에요. 운명번호 7은 적극적이면서 또 민첩함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하는 건 있어요. 근데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걸 헷갈려서 그렇지.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근데 이 7번은 또 뭐냐면 적극적이다 보니까 자기 취미생활이나 뭐 이런 데 빠지게 수가 있어요. 그럼 재미에 너무 빠지면은 그렇게 되부터 현실을 망각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 점을 미리 알고 조심하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거는 알고 조심하면 돼요. 이거는 바뀌고 안 바뀌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깊이 빠지는 것, 자기 취미생활 이런 데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현실적인 일에만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씨의 가장 큰 문제라면 에너지 패턴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누군가가 협박을 하고 이러면 절대로 거기에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물러설 필요 없잖아요. 때문에 때로는 감당 못할 고초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본인이.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에너지 패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가지 에너지 패턴은 들어가지 않는데 그 4가지 패턴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죽더라도 끝까지 해보자는 이 사생결단이 2개나 있어요. 아마
나는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 잘 모릅니다. 그 뉴스도 안 보기 때문에. 근데 저 윤석열 씨는 아마 그 사법고시도 거의 한 10번째인지 9번째 합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생결단이 있어서 그래요. 죽더라도 한다는 거. 어쨌거나 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 출세가 들어있어요. 이 출세가 맞는다면은, 저것이 맞는다면은 눈앞에 목표는 달성하지만, 그 출세가 있으면 달성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앞에 목표가 있으면 달성해요. 달성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면은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시간 안에 따른다 하는 그런 제약이 있으면 거긴 조금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거 이런 게 조금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의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윤석열 씨는. 그리고 절대로 에너지 패턴이 약하다고 꿀릴 필요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원희룡 씨죠. 여러분들도 얼굴은 생각나실 겁니다. 원희룡 씨. 우리 사람은 대부분, 우리 사람의 가장 큰 결점이, 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눈앞에 현실을 못 봅니다. 그리고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구별을 못 해요. 자기 에고, 자기 생각 안 했고 자기가 여지까지 경험했던 것 안에서만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이 가장 건강에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맨 땅을 반드시 밟으셔야 돼요. 왜냐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은 맨 땅을 밟으면 안 죽어요. 그리고 병이 없을 때부터 이 맨 땅을 꾸준히 밟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암도 거의 안 걸립니다. 우리 이 맨땅요법 그 지도사 과정이 있는데, 지도사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맨땅요법이 좋다는 걸 알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는 가끔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말을 듣는 친구도 있고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안 듣고 있다가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암이 나타난 거예요. 유방암이 됐든 무슨 암이 됐든. 그러면 내가 그래서 너보고 미리 하라 그랬지 않느냐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때 나를 때려서라도 시켰어야지 왜 안 시켰냐 이러고 있어요. 하여튼 인간은 무섭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나마 걸린 다음부터는 그래도 그 사람은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또 같이 한다고 해서, 그 딸은 생리불순이었는데 그 딸도 생리불순 다 없어졌어요. 내가 옛날에 그 우리 사단법인체에서 많은 시골 사람들한테 우리가 노처 의료봉사를 많이 했어요. 의사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때 무언가 돈도 안 들이고 훌륭한 방법이 있을 텐데 그때 내가 이걸 알지 못했던 게 큰, 정말 그 당시에 한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만병을 낫게도 할 수 있고 만병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내가 요즘도 가끔씩 그 맨땅요법을 하다가 보면은 거기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도 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하시고 열심히 같이 걸으면서 내가 얘기해 줍니다. 가능한 한 맨발로 다니시면은 병도 없어지고 또 병도 안 걸린다 그러면 찔릴까봐 못 한다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인간 말을 안 듣습니다. 이 현실을 못 봐서 그래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다 자기 에고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못 봐요, 거의. 그런데 이 제주지사 출신이었던 이 원희룡 씨는, 이 사람은 수석으로 사법고시에도 패스한 영재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그 현실을 그나마 좀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원희룡 씨예요. 좀 뭔가 힘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조금 좀 무서운 짓은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현실을 정확히 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원희룡 씨입니다. 저 위에 두 사람, 아까 말했지만 윤석열 씨하고 그 다음에 홍준표 씨는 그 에너지가, 기운이 뭉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이 원희룡 씨는 나름대로 그 기운이 방울방울 흩어져서 맑게 흐르는 그런 타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씨의 천성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양반도 이게 맞는 천성검사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원희룡 씨는 이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년 앞서간다는 물병자리에 코스모스 넘버는 9번입니다.
물병자리하고 코스모스 넘버 9번하고 섞이면 거하고 홍준표 씨는 사수자리에 코스모스 넘버 9번이에요. 약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까 그랬죠. 홍준표 씨는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야단난다 그랬어요. 홍준표 씨는 사람들이 언짢아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물병자리는 이 재치가 있어요. 물병자리는 재치가 있어서 웃길라 그래요. 옛날에 링컨이 물병자리였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재밌잖아요. 이 원희룡 씨도 물병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재치가 있어서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그런 유머를 자기도 나름대로 합니다. 하는데 또 물병자리의 큰 장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욕먹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물병자리는 자살하려도 못해요. 그런 걸 가찮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아무리 욕을 많이 해도 욕 안 먹는 게 물병자리예요. 어쨌든 상처받거나 모욕받는 그런 걸 받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물병자리는 나와 너의 경계가 없으며 아까도 얘기했죠. 바람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으며 세상 모두를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때문에 물병자리는 그 기운이 있는 곳 모두에 이 골고루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타고라스 넘버가 홍준표 씨랑 똑같은 9번인데 물병자리의 9번하고 홍준표 씨처럼 사수제의 9번이 어떻게 다르냐? 홍준표 씨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상대방이 언짢아 한다면 그런 결과를 얻는다면 원희룡 씨는 상대방이 언짢아하진 않아요. 언짢아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는 원희룡 씨를 우습게 볼 수는 있습니다. 웃긴다 이거죠. 귀엽다 깜찍 좋게 말하면 귀엽다 깜찍하다고. 아니 그걸 조금 눈아래를 보듯이 우습게 본다 이거예요. 근데 홍준표 씨가 하면 언짢아요 기분이. 아셨습니까? 그리고 원희룡 씨의 코스모스 넘버는 959입니다. 9가 들어가고 가운데 5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뒤에 번은 당연히 9죠. 숙명번호 9는 이 극과 극을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극과 극. 탑이냐 바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주 잘 되거나 아니면 아주 안 되거나 아니면 높거나 아니면 낮거나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원희룡 씨는 1등을 하거나 아니면 꼴등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희룡 씨는 사법고시도 수석으로 합격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꼴등으로 합격했을 겁니다. 떨어졌겠죠 아마 그렇게 되면. 아셨습니까? 이게 바로 코스모스 넘버 959입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959예요. 이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원희룡 씨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이 9번 숙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9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9번이 뭐냐? 자기 중심적이에요. 3하고는 틀려요. 3은 나예요 그냥 나고 9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인생이 다 자기 거니까 그건 좋은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남을 배려하면서 나를 위하면은 엄청 잘 되는 거고 나는 위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거지꼴로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 양반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곁에서 보면은 그래도 남을 위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그 하는 일에는 나가 들어가지 않게 대부분의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정치 뭘 어째저쩌나 한다지만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누구한테 베푼다 자기를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나 찍어라고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원희룡 씨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상대편을 진짜 위해서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면은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사람들한테 잘 어필을 해야지만이 이번 대선에서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원희룡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 양반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바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조금 시기는 지금 이르지만 아직 그 속단할 때는 아니에요. 저 양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저 사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사람들한테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후보들의 말 속에는 나가 들어있지만 원희룡 씨만은 투명하게 나를 써서 나라를 이끌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그 다음 다행스럽게도 원희룡 씨의 라이프 패턴은 헌신형이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씨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또 나라를 국민을 위하는 길이 곧 자신을 위하는 길임을 알고 헌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헌신형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그래서 원희룡 씨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진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면은 그것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어필이 되면 반드시 원희룡 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운명번호 5는 앞에 353에서 말씀드렸듯이 강하고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를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5번입니다. 이 끝으로 에너지 패턴은 비타민, 철부지 그리고 미숙입니다. 하나는 없죠.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말 속에 나, 즉 자기 욕심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희룡 씨만큼은 어려운 숙명을 해결하듯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패턴이 약하면 에너지 패턴이 좀 약하잖아요. 전부 다 비타민, 철부지, 미숙 약하잖아요. 저게 약하면은 그 에너지가 세상 얼음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막 한다고 하지만 에너지가 약해요. 에너지는 강해야 돼요. 태풍이 강한 이유가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탁 쓸어 내려가잖아요. 때문에 원희룡 씨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한 에너지로 통찰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본인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충고를 받고 그런 사람들의 뜻을 받도록 하면 원희룡 씨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의 힘을 하면 어딘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잘해봐야 귀엽다는 얘기 못 들어요. 나한테 없는 것은 다른 곳에서 빌려 쓰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바로 정치예요. 그리고 정치는 다 자기가 못해요. 필요한 건 갖다 쓰는 게 정치예요. 바꿔 말하면 우주에 막강한 힘을 갖추고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서 그의 지시대로 움직이면 자기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에너지 패턴이 강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을 텐데 에너지 패턴이 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원희룡 씨로서는 큰 흠입니다. 하루속히 훌륭한 스승을 만나 그의 지도를 받으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 나라, 내 국민을 내가 지킨다 하는 그런 강렬한 염원과 또 센스 그리고 재빠른 행동이 있으면 아직 늦은 편은 아닙니다. 하루속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승을 만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의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홍준표 씨나 윤석열 씨나 원희룡 씨 중에서 어느 쪽을 여러분들은 택하시고 싶습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떤 나라가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 문재인 씨는 봤죠? 지금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봤듯이 홍준표 씨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될 것 같고 또 원희룡 씨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은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또 3명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